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배터리제를 이용한 친환경 이온물리 기술에 대해 발표하게 된 홍익대학교 이재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도 좀 약간 이제 제목 자체는 좀 브로드하게 정했었는데요. 네. 이제 초록 좀 빨리 작성하느라 이랬는데 이제 타겟 이온들을 좀 정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선택적인 그런 이제 성능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세계적 어떤 이온성 물질들이 이제 유해한 이온성 물질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좀 많은 나라에서 이제 물 부족을 이제 겪고 있습니다. 네,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제 이용되는 어떤 담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양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환경에 유해한 이온들이 이런 이제 담수의 어떤 이제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줍니다. 특히나 암모니움이라든지 플로라이드라든지 포스페이트 이런 이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치보다 고농도로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 담수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이제 제한을 주는 그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러한 이온성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수처리 공정, 기본적인 수처리 공정을 거침으로써는 이온성 물질은 뭐 제거가 어려운 거 이미 아까 많은 이제 공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케미컬 트리트먼트, 화학적 처리법이라든지 막공정이라든지 아니면은 observant 이런 어떤 이온 교환제를 이용한 흡착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어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공정들에 있어서 좀 문제점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침전법들을 이용을 하면은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화학적 첨가제가 많이 이용되고요. 그리고 이런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액티베이트 슬러지 자체도 이제 많은 양이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과량의 이런 어떤 이제 과량의 침전제 같은 걸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생성되는 슬러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교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온교환 수지 이제 흡착으로 이제 달라붙지만 문제는 이거를 이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화학적 첨가제를 또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도 역시나 이제 슬러지 문제는 이제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양의 슬러지들이 이제 생성되고 있어서 이거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또 다른 공정들, 막공정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막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의 손상을 이제 적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되는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공정들을 이용해서 이제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지만 이제 막공정 같은 경우에 이온성 물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UF라든지 MF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R로, 즉 이제 역상투막 아래쪽으로 가야 이제 이온성 물질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압력을 매우 크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막 같은 경우에 역시나 파울링 이슈가 크죠. 파울링 이슈가 크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든 아니면은 역세척 같은 것들이 이제 공정을 새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등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교환 수지 아니면 흡착법을 이용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정 자체 어떤 라인을 길게 하는 이런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단점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최근 이제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이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온성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이 리튬 이온 저지도 어때요?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고 방출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처럼 이런 이온성 물질들을 이제 어떤 전해에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고 해서 세퍼레이션, 분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렉트로케미컬 아이온 세퍼레이션 프로세스에서 EIONS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과학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이제 EIONS 공정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유해한 환경에 유해한 이온성 오염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 아이오네스 이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예시를 들자면 리튬과 나트륨 세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미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저도 뭐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이제 리튬 이온의 선택성을 가진 어느 정제를 이용해서 염수 내에 어떤 실제로 염수 내에 다양한 이온에서 이제 리튬 이온을 선택적으로 해서 즉 리소스 리커버리에 이제 응용을 한 바가 있고요. 또는 이제 나트륨 선택성 전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KOH 솔루션 만들 때 나트륨 이온 같은 것들이 이제 불순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나트륨 이온 선택성 전구를 이용해서 불순물 제거에 이용된 이런 이제 공정들을 거쳤는데요. 이런 이제 이 아이온S 이제 프로세스 장점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적 첨가제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체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순히 충망전, 그렇죠? 충망전이나 이제 이온을 잡아주고 이제 풀어주는 그런 공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온-S 이제 바탕으로 해서 타겟 이온을 이제 포스페이트 그리고 플로라이드 그리고 암모늄 이온을 이 세 가지 이제 이온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어떤 해당되는 선택성이 있는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온-S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이걸 이제 아이온을 잡아주고 이제 이온 선택 이제 다양한 이온이 들어있는 원액에서 이 타겟 이온을 선택적으로 잡아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릴리즈에서 재사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연구했던 이제 인산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을 제가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선택성을 가진 배터리 물질로서 이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 물질과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 이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가 이제 결합된 그런 전분 물질을 이용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자연계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영양분 성분이고 ATP와 ADP 이런 이제 작용기에서 우리가 이제 신진대사 활동할 때 어떤 필요한 그런 이제 물질 자체가 포스페이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스페이트는 어느 이제 유기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물 속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좀 영향 크게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뭐 부여양하고 해서 이제 뭐 녹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바닷속에 적조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산 이온 같은 것들을 이제 적절한 양으로 이제 제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산 이온에 대해서 이제 선택성을 가진 그런 무기 재료 중 하나가 바로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는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수선화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메탈과 수선화기가 결합된 형태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층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음이온과 이제 물 분자들이 이제 같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음이온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음이온을 함유하는 그런 이제 어피니티가 이제 좀 다르고 굉장히 인산에 대한 이제 그런 선택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LDH는 어쩌면 이제 머드 좀 삽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트랜시션 메탈과 이런 이제 이제 수선화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결합하면 용이하게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합성하기도 뭐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전구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LDH 물질 자체는 인슐레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정기적인 이제 그런 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서 이걸 이제 정리화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기적인 어떤 이제 부도체적인 특성을 이제 좀 더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핀 옥사이드를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위에다가 이 레이어드 더블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제 결정화시키고 올려서 이 자체를 이제 전극으로 이용했습니다. 배터리 인산의 선택성을 가진 배터리 전극을 이용해서 이 물속 수중 내에 존재하는 인산이온을 어떤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 아이온-S 프로세스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이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 LDH RGO에 대한 합성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RGO 같은 경우에는 그래핀 옥사이드 이미 이 그래핀 옥사이드가 있는 이제 용액을 만드는 거 이미 허멀 메소드로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알겠지만 비타민 C를 첨가한 다음에 열을 가해주면 이게 RGO 형태로 나오고요. 이 합성된 RGO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만들고자 하는 그런 LDH 염을 좀 넣어주고요. 여기에 같이 우레를 같이 섞어주면은 이 RGO 표면 위에 이제 LDH가 이렇게 그렇죠? 자라는 결정해서 자라는 수열화수법 이용하는 자라는 것을 이제 이제 이런 방법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RGO 위에 LDH가 올려진 그런 이제 전구 재료를 합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합성된 물질에 대해서 전구로 만들고요. 전구 활물질, 뭐 전도성 이제 전도체 이제 그다음에 다이나 같은 거 섞어서 만들어준 다음에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시행했습니다. 전기화학적 분석법은 포텐셜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링, 배터리 사이클 같은 걸 이용해서 사이클 볼타미터라든지 아니면 충방전, 정절 충방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성능, 전기화학적 특성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조한 전구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제 구현했고요. 시스템을 이제 이 뭐하지 반응기를 제조했습니다. 반응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한 전극과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활성탄을 이용해서 셀마인 배치 형태의 시스템을 구현했고요. 이 피드워터에다가 이제 그런 인산과 다른 이온들이 섞인 그런 물질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인산이온에 대한 선택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만든 LDH, RGO 전구 자체에서 다른 예를 경쟁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염소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질산 이온 같은 것들을 같이 첨가를 해준 다음에 이거 자체 이제 전기학적으로 이제 캡처링 프로세스를 해주고 또 이걸 반대로 이제 전압 또는 전류 반대를 넣어줘서 릴리징하는 이런 방법을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합성한 LDH, RGO 전구 물질 자체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LDH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XRD에서 피크 자체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가 이제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합성한 전구에 대해서도 이제 LDH가 잘 RGO 표면에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SM과 TM 이미지인데 SM 이미지보다 TM에서 이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픽 레이어 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LDH가 잘 합성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LDH와 RGO에 올려진 LDH와 그냥 LDH 자체만으로 만들어진 두 전극 간의 어떤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이제 분석한 게 이 사이클 볼타미터 데이터인데요. 이제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전기가 잘 흐르는지 안 통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실선 자체가 우리가 합성한 전구 보면 알겠지만 이제 면적이 더 커서 이런 것들을 통해 봤을 때 전도성으로 훨씬 더 유리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온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온의 종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해서 한쪽은 인산이온, 다른 쪽은 염소 이온을 넣어서 역시나 이제 사이클 표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인산이온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이제 피크를 보였고, 요거 자체가 어떤 이제 물질 자체가 어떤 수도 캐피시티, 즉 이 물질 자체가 어떤 이제 반응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아까 봤던 이제 반응기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산이온에 대한 이제 제거 특성을 파악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염소이온 10배에 더 많은 불구하고 인산이온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감소축이 상당히 리니어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클로라이드 이제 염소이온의 농도를 좀 증가시켜서 이제 성능을 파악했을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빨간색 원이 이제 선택도를 보면 알겠지만 또는 이제 높을 때 염소의 농도가 높을 때도 좀 높은 선택성을 가지면서 인산이온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이클링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충방전이 이제 반복이 가능해야 이 시스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3번 시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용액으로 3번까지는 탄산수 나트륨을 썼고요. 그다음에 4번째까지는 이제 영화 나트륨을 써서 이렇게 이제 리커버리 시행하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전 과정에 거쳐서 선택도가 이제 4 이상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스템을 그렇다면 실제
물에서도 이제 적용 가능해서 한강에 있는 원수에서 실제로 인산 이거보다 적습니다. 근데 이제 10배 높은 농도 이제 인산을 좀 첨가해줘서 실제보다 10배 정도 더 높게 만든 다음에 요 자체에 대해서 다 이제 실험을 시행했고요. 다양히 있는 상태에서 실험했었을 때도 보면 이제 인산염에 대한 이제 제거가 선택적으로 이제 잘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산염에 대해서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소인에 대해서 선택성을 가진 재료로서 이용한 게 바로 하이드로 아파타이트와 RGO가 이제 결합된 그런 물질을 우리가 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량 있으면 뼈의 뭐 건강에 뼈나 이제 치아의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증이라고 해서 뼈 불소증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뼈 자체가 오히려 이제 굽어지고 휘어지면서 이런 이제 약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인도 지방이 한 이제 인도 지방의 어떤 이제 주민들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많은 지방들이 이제 25개가 넘는 지방에서 이런 이제 불소 자체 이온이 뭔가 지나서 이런 이제 불소증에 좀 시달리게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소에 대해서도 역시나 선택성을 가진 재료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이드로 아파테이트라는 물질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불소 이온에 대해 선택성을 가진 흡착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뼈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런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도 이제 합성 자체는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정기적으로 이제 어떤 전도성이 적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아까 인산과 비슷하게 역시나 이제 RGO, 그렇죠? 리듀스드 그래핀 옥사이드를 같이 합성을 해서 역시나 이제 우리가 EIMS 프로세스에 불소이온 선택적으로 제거하는데 이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성법인데요. 합성법 자체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스팟 신세스라고 해가지고 다 한 번에 넣은 다음에 RGO와 함께 다 이제 한꺼번에 넣어서 이거 자체를 이제 수요 합성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RGO의 그런 이제 하이드로 아파테이트가 이제 달라붙은 그런 이제 입자들을 우리가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합성한 물질 정보로 제조를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불소에 대한 선택성을 파악해보는 실험이 되는 건데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쪽 정보는 이제 합성한 정보, 그리고 다른 쪽 정보는 이제 활성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이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인데 아마 이제 플로우 시스템, 아까는 세마이 배치로 했었지만 이것은 이제 플로우 배치로 해서 플로우 시스템에서 이제 불소에 대한 선택성 제거를 실험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합성한 RGA 이제 HA에 대한 이제 그런 T의 이미지와 XR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단독적으로 합성한 겁니다. 단독적으로 하이드로 아파테이트를 합성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RGO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합성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이런 나노로드 형태의 하이드로시 아파테이트가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에 해당되는 레퍼런스에 유사하게 역시나 우리가 합성한 정부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전도성 파악을 위해서 이제 두 정보를 만드는, 하나는 RGO 없이 아까 이제 만들었던 하이드로시 아파테이트 그 물질 자체만으로 정보를 만들었을 때와 우리가 합성한 RGO가 붙어있는 그런 이제 정보과의 사이클릭 볼타이메트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면 일단 면적 자체가 컸을 때가 이제 전도성이 크면서 이제 그런 용량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RGO가 붙은 게 더 전도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RGO의 이제 비율별로 해서 역시나 이제 사이클릭 볼타이메트리를 찍어봤는데요. 35%, 48%, 95%의 이제 51%의 그런 RGO 성분이 있을 때 보면 알겠지만 48%가 가장 용량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플로우 시스템 반응기를 통해서 불산 이온에 대한 선택성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쪽은 이제 둘 다 액티베이트 카본 정보를 이용해서 시행한 결과,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이제 우리가 합성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 보통 이제 실험한 결과를 이 빨간색이 이제
경제 이론들이 있을 상태 보면 알겠지만 폴라드 이론이 더 선택성이 더 높았고요. 역시나 플로 시스템에서 각각 시간별로 해서 이온에 대한 이제 성분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 불소 이온이 더 잘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1.2V에서 가장 좋은 성분이 나타났고 왜냐하면 볼테이지가 높아지면 너무 부광이 발생해서 오히려 이제 효율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반복적 실험해봤는데 50번 이제 사이클에도 이제 후착된거나 이제 방출된거나 양이 거의 이제 첫 번째 유사하게 이제 유지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실제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이제 지하수 성분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했을 때도 불소가 이제 선택적으로 잘 제거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암모늄 이온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암모늄은 알겠지만 이제 질소 성분, 여러분들 이제 질소 성분에 질소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부용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성분 이제 메이저 성분이긴 한데 물고기 대사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pH가 올라갈 경우에는 암모니아로도 변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암모늄 제거를 위해서는 이제 프로시안물을 물질이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미 정기학적으로 제거한 것에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기학적으로 제거할 때 사이클이 어릴 때 나쁘다는 이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이제 좀 극복하고자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입자 프로시안물 입자 자체를 좀 이제 균일한 물질을 합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컨트롤하면 이제 안정성을 좀 증가시키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합성법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다양한 이온에서 경제 이온 나트륨과 이제 칼슘 이온 그리고 암모늄이 같이 포함된 이온에서 선택도를 실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사이클 볼트라트 데이터인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제 암모늄이온만 있을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섞였을 때 보면 알겠지만 이제 다른 같이 섞였을 때랑 유사한 그런 이제 사이클 볼트라트 데이터에서 재료가 선택성을 가지고 있고 셀렉티브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암모늄 이온이 다른 나트륨과 칼슘 이온에 대비해서 훨씬 더 선택적으로 잘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링 어빌리티 데이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용량을 다 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줄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스텝 차지를 60%까지 조절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첫 용량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이고요. 오늘 시간이 좀 적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에 도움 주신 윤재현 교수님 그리고 윤재현 교수 연구실의 저희 대학원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RGO를 지금 첫 번째 연구에서도 넣어주셨고 두 번째 연구에서도 넣어주셨는데 RGO를 근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플러스 캡타이온에 대해서 선택성이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그 어나이온에 대해서 선택성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뭘 잡으셨어요? 인산. 네, 인산이랑 프로라이드. 용수. RGO를 넣어줬을 때 둘 다 서피스 차지가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잘 잡는 게 이게 그러면 그 전도성 증가만 전도성 그러면 그 서피스 차지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는 건가요? 예, 어차피 프로페차이는 저희가 걸어둔 전압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그 LDH나 HA를 굳이 넣어줄 필요 없이 RGO만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성이 없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러면 좋은 발표 해주신 이지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